23년도 김건우 프로와 이제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한 김건우 프로를 비교 분석해보는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김건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몬스터짐 출전을 해서 프로카드를 따고 올림피아 티켓을 획득했었죠. 그때 당시에 저는 김건우 프로가 올림피아에 나간다면 탑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건우 프로가 올림피아 탑10에 쌉가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김건우 프로가 올림피아에서 저는 포스트콜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상이 깨졌죠. 저한테도 이제 막 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상이 깨지고 이제 김건우 프로가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총 16명의 선수 중에 이제 16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분들한테는 충격적이고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세계 16등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 세계 16등이면 솔직히 못한 건 아니지.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하는 시합이 굉장히 빡센 시합이니까 거기서 이제 16등을 했으면 대보협 16등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16등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못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거꾸로 생각해서 미스터 올림피아를 출전을 했다 그러면은 나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대대로 그냥 자손들한테 그냥 다 물려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에요.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은 다소 많이 아쉽지만, 그러니까 나도 팬 입장에서 아쉽지, 안 아쉬울 수 있겠어. 아쉽지만 욕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김건우 프로를 다른 선수랑 비교를 하기보다는 이제 23년도와 24년도 가장 베스트일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해서 23년 상태와 24년 상태가 격차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조금 이렇게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욕먹을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세금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올림픽 선수예요. 나라에서 내 세금으로 출전을 하는 선수가 성적을 못 냈다 그러면은 욕할 자격이 있어. 근데 김건우 선수는 지 돈 내고 지가 시합 나갔는데 우리가 욕할 자격이 뭐가 있냐고. 그건 그렇지. 물론 이런 분들 있어. 예를 들어서 김건우 프로가 판매하는 제품을 사 먹었어. 그러면은 그분들은 솔직히 욕할 자격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김건우 프로에게 후원을 했던 거죠. 근데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저는 욕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 대중분들은 막 손가락질까지 하는 건 너무 좀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물론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구도에 따라서 다르고 조명에 따라서 다르고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많이 갖고 있죠. 어디서 찍었냐, 어떤 카메라로 찍었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저는 NPC 뉴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번 포즈를 봤을 때 좌측이 24년도고 우측이 23년도입니다. 올림피아 사진이 왼쪽, 몬스터짐 사진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1년 전후의 차이, 그 1년 차이를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가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가슴이 납작해졌다, 뭐 요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가슴이 조금 플랫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이 아래에 음영이시죠, 음영. 이 음영의 깊이로만 봤을 때도 확실히 가슴은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김건우 프로가 가슴은 본인 근육에서 약점에 속했죠.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체를 보게 되면은 2두, 3두 갈라지는 요 형태, 2두에서 어깨로 떨어지는 형태, 그리고 광배근 들어가는 쉐입, 이게 가슴만 저는 빠진 느낌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광배근도 살짝 줄어든 느낌이 느껴져요. 김건우 프로의 굉장히 큰 장점이 X테이프이거든요. 광배에서 허리, 대퇴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진짜 대문자 X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쉐입적으로 우수한 쉐입이죠. 실제로 1등을 한 키온 피어스랑 쉐입을 비교해봐도 쉐입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부족하기야 부족하지만 진짜 동양의 키온 피어스인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김건우 프로가 쉐입이 좋아요. 근데 올해는 광배근에 뭔가 볼륨감도 살짝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X테이프 자체가 확 죽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대흉근보다 솔직히 광배근의 면적 요거를 잃어서 X테이프의 강점이 사라진 게 이 페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건우 프로의 상체를 봤을 때 대흉근도 소폭 빠지고 광배근도 소폭 빠졌다. 그래서 실제로 테이프 자체를 많이 좀 손실을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하체에서 봤을 때도 하체 자체에 볼륨감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볼륨감 자체가 하체에서도 빠지고 광배에서도 볼륨이 살짝 빠지면서, 그러니까 X테이프의 거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훌륭한 수준에서 약간 평범한 선수의 느낌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김건우 프로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최민구 코치랑도 김건우 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올해 뭐 시합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느껴지는 하체 근육의 볼륨감이 줄고 광배의 볼륨감이 줄고 대흉근의 볼륨감이 소폭씩 줄어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엑스테이프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을 잃어버린 이게 가장 좀 치명적인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론트 레스 프렛에서 봤을 때도 양상은 거의 똑같아요. 확실히 하체의 볼륨감이 살짝 빠진 느낌이 있고 지금 요거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광배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광배 자체도 확실히 조금 소폭 빠져. 포즈도 변하긴 했거든요. 원래 이제 김건우 프로가 조금 더 뒤로 누웠었는데 약간 몸을 세운 느낌이 있어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프론트 레스 프렛을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빠졌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데요. 양상을 봤을 때는 프론트 더블 바이셉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엑스테이프라고 하는 요 쉐입 자체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조금 밋밋해 보여요. 몬스터짐 때는 진짜로 완전 X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X 느낌이 많이 줄어든. 그 다음 사이드 체스트. 사이드 체스트가 사실 저는 제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진짜 많이 차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우 프로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이거 사진을 제가 떠왔잖아요. 야 진짜 사이드 체스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볼륨감을 정말 많이 잃었구나. 하체 컨디셔닝은 잘 보시면은 컨디셔닝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 대퇴를 보시면은 이 햄스트링이 갈라지는 이런 세퍼 있죠. 외측관근이 파이고 햄스트링이 나뉘고 여기를 보면은 몬스터짐 때나 현재나 컨디셔닝은 진짜로 많이 차이 안 납니다. 그냥 저는 컨디셔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컨디셔닝이 거의 동일한 상태라고 보여요. 근데 대흉근의 볼륨감하고 삼각근의 볼륨, 키 조금 주의 깊게 보이는 부분이 저는 삼각근의 볼륨감이었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어깨 볼륨감이 몬짐대가 압도적으로 밀고 나오는 느낌이 느껴졌다면 여기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죠. 아예 그러니까 상체에서는 밀고 나오는 느낌이 없어요. 아니 저런 갈라짐이 뭐가 중요하냐고, 갈라짐이 뭐가 중요하냐고. 보디빌딩에서는 갈라지는 게 거의 9할입니다. 일단은 갈라져야 돼요. 밀고 나오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세퍼예요. 이 선 하나가 없는 사람들이 점수를 얼마나 못 받는데. 질감이, 라인의 갈라짐, 이런 세퍼레이션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예요. 컨디셔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재훈 그래서 하체로 봤을 때 컨디셔닝은 크게 차이가 없는 컨디셔닝인데 상체에서 봤을 때 확실하게 볼륨을 잃었. 이 측면 하체에서는 약간 얇아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뭐 크게 빠졌나? 이런 느낌은 안. 근데 상체에서는 확실히 뭔가 바람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사이드 체스트 보면서 야 이거 사이드 체스트는 진짜 많이 좀 빠진 것 같구나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백도 길이를 완전히 맞춰볼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컨디셔닝적인 부분에서 후면의 컨디셔닝은 미스터 올림피아가 더 좋기는 합니다. 실제로 좌우측의 둔근의 갈라짐하고 이 햄스트링이 파져있는 깊이감을 보면은 미스터 올림피아가 약간 더 좋아요. 그리고 등에서는 그렇게 볼륨이 엄청 빠졌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 솔직히 등에서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느낌이 들진 않는데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이두 봉우리랑 어깨의 봉우리, 여기서 이제 이두 봉우리와 어깨의 봉우리, 승모근이나 광배근이나 대원근, 극하근 요 라인들 있죠. 이 등 중앙 파트하고 등 하부 파트는 거의 비슷한데 어깨하고 팔 쪽 이두의 봉우리, 어깨의 볼륨 요거가 많이 빠졌어요. 하체로 봤을 때는 내전근의 차이라고 하는데 몬짐대는 여기가 붙어있는데 여기서는 떨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폭이에요. 보폭. 다리의 넓이를 보면은 몬짐대는 다리의 넓이가 좁고 올림피아 때는 보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내전근이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뒤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햄스트링, 둔근 여기에 볼륨이나 이런 밀고 나오는 특성, 컨디셔닝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더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상체에서 봤을 때 승모, 광배, 극하, 대원 요 라인들 비슷하고 어깨, 팔에서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500분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40개밖에 안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요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김건우 프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다 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독자분들이 보시기. 저는 솔직히 너무 아쉬운데 보디빌딩 팬 입장에서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하는 큰 무대에 간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이제 다 보여주지 못하고 내려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생각하는 김건우 프로가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 요것도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비교에서는 볼륨이 어느 정도 빠져 보이고 컨디셔닝
컨디셔닝은 조금 좋아진 거는 느껴지긴 합니다. 이 볼륨이 빠진 이유가 뭘까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건강 체크가 일단 필요하다. 아까 댓글 중에서도 횡문근 예상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합을 준비하는 막바지에 김건우 프로가 횡문근육혈증이 살짝 오지 않았을까? 경계 수준으로 되게 높은 수치를 가져간 게 아닐까라고 일단은 첫 번째 예상은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무리한 운동, 휴식의 불안함, 똑같이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많이 좀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시합이 생기면 내가 이제 이 시합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게 되고 이게 운동 쉴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굉장히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아마 그거를 지금 좀 조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불안하고 초조해도 내가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운동할 때 확실하게 하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괜히 유산소 좀 더 할까? 근력 운동 여기 팔이라도 한 번 더 할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조절, 이게 일단은 제일 크다고 봐요. 그리고 2번이 로딩 밴딩,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 그냥 추측인데 김건우 프로가 본인 브이로그처럼 올리셨잖아요. 지금 밴딩하고 뭐 로딩하고 그 상태를 올리셨을 때 이미 너무 많이 빠져 있긴 했어요. 원래 김건우 프로가 가지고 있는 몸의 100%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로딩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저도 최민구 코치의 롤대로 로딩을 해요. 근데 이게 약하지 않았을까? 저도 요거는 하나의 좀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민구 코치님이 보통 로딩을 할 때는 무염으로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로딩을 무염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그게 좀 약하게 잡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고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밴딩이 너무 가혹하게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치님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밴딩 자체가 너무 강하게 걸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제할 만큼의 로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일단은 추측은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피안들의 로딩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고염으로 로딩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고염으로 로딩을 해서 몸을 잘 만들잖아. 오픈 보디빌더나 뭐 투원투 보디빌더들 보면은 고염으로 이빠이 조져 막 피자 먹고 막 햄버거 먹고 근데 잘 만들어.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 이거는 하나의 추측이에요. 저도 무염 로딩이 잘 맞아서 나는 무염으로 로딩했을 때 컨디셔닝이 훨씬 좋아지는구나를 제가 느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수마다 이제 케바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로딩이 살짝 약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우 프로를 대체할 수 있는 투원투 보디빌더가 국내에 장성엽 선수밖에 없잖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내의 탑클래스 선수를 봤을 때는 장성엽 선수랑 김건우 선수 말고는 솔직히 올림피아 가서 경쟁할 만큼의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안 보이기는 해요. 김성환 선수는 부상이 너무 많으셔서 김성환 선수가 진짜 한 5년 정도만 젊으셨으면 다 씹었을 것 같은데 김성환 선수가 너무 부상이 많으세요. 이게 지금 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김건우 선수에 대해서 응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투원투의 미래니까 응원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아쉬운 시합이었어요. 최재상 선수는 등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등을 채운다라는 게 사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봐야죠. 강경원 선수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가장 성적이 높았던 게 강경원 선수잖아. 강경원 선수로 전성기, 그러니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1등을 했을 때 심지어 참가자도 많았습니다. 강경원 선수 출전하셨을 때는 22명의 선수 중에 11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순위를 딱 기록하신 거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국내 고트, 현재 고트 강경원 선수랑 비교했을 때 엑스테이, 그냥 전체적인 체형미는 김건우 선수가 월등하게 좋고 하체 컨디셔닝은 김건우 선수가 약간 좋은데 중요한 거는 강경원 선수는 세퍼가 되게 깊어요. 김건우 프로 가 올해 다리를 보면은 볼륨감이 많이 안 느껴지고 그냥 쪼개지는 느낌이 드는데 강경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알이 커. 공공근도 밀고 나오는 느낌. 강경원 선수 요 하체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밀고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볼륨감입니다. 근데 김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볼륨감이 있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된 게 이제 볼륨감이 좀 빠져버려서 약간 플랫한 느낌이 드는 거고 강경원 선수는 볼륨이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체 전면에서 봤을 때 컨디셔닝은 김건우 선수가 좋아 보이지만
볼륨감은 강경원 선수가 월등히 좋고, 상체로 봤을 때도 대흉근의 볼륨은 뭐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죠. 강경원 선수가 워낙 대흉근이 좋기 때문에 대흉근은 그냥 압도적으로 좋고, 팔 같은 경우에도 강경원 선수랑 김건우 프로의 팔을 비교해보면은 팔은 솔직히 좀 비슷한 느낌인데 강경원 선수의 팔이 약간 더 볼록해서 약간 더 우세한 느낌. 근데 광배근의 면적이나 이런 거는 김건우 선수가 더 좋죠. 컨디셔닝이 김건우 선수가 더 좋다고요? 컨디셔닝은 김건우 선수가 압도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컨디셔닝은 세퍼레이션이나 볼륨감적인 컨디셔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피하 지방이 얇은 컨디셔닝은 김건우 선수가 훨씬 더 얇아요. 스킨 자체는. 근데 볼륨, 이게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 강경원 선수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퍼가 깊어서 이게 컨디셔닝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볼륨감이 진짜 많이 차이나. 강경원 선수랑 김건우 선수를 비교했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볼륨감에서 진짜 압도적으로 강경원 선수가 좋네요. 강경원 선수가 이게 지금 벌써 15년이면 몇 년 전, 10년 전이잖아. 야, 10년 전을 봐도 볼륨 자체가 진짜 뒤져버려. 몸 자체도 이쁘고. 레전드는 레전드예요. 제가 생각해도 야, 진짜 레전드는 레전드야. 진짜 존나 이뻐. 김건우 프로가 여기서 유일하게 좋은 거는 하체의 스킨이 좀 더 얇은 거, 볼륨은 적고 키는 살짝 얇은 거, 그리고 엑스테이프는 김건우 프로가 약간 더 좋은데 그 외에는 모든 게 이제 강경원 선수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경원 선수가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뒤를 돌면 이 게임이 정반대 게임이 돼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 이거? 뒤를 도는 순간 앞면하고 같은 사람이 만나라는 생각이 들어. 포징을 잡다 말긴 했는데 이거는 포징을 다 잡아도 솔직히 게임이 안 돼요. 김건우 선수는 포징이 완성된 거고 이제 강경원 선수는 포징을 잡다 말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등이 약점인 걸 아시기 때문에 등 포즈 빨리 하고 넘어간 거야. 컨디셔닝 자체가 김건우 선수가 훨씬 더 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후면에서는 강경원 선수가 볼륨감이 전면만큼 좋지가 못해요. 후면 자체가 강경원 선수가 둔근도 그렇고 햄스트링도 그렇고 여기가 원래 약점이셨어. 그러다 보니까 볼륨감이 없잖아요 뒤에는. 그러니까 이 얇은 스킨에 대한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이어트 강도나 이런 거는 김건우 선수가 진짜로 훨씬 강도 있게 만든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하체 같은 경우에는 김건우 프로가 그냥 압도적으로 더 잘 만든 거고, 등 같은 경우에는 등의 밀도, 그러니까 등의 볼륨감, 어깨의 볼륨감, 팔의 볼륨감, 요거는 강경원 선수가 지금 포즈를 다 안 잡았는데도 더 좋아. 이해되시죠? 강경원 선수가 지금 등 포즈를 이렇게 잡다 말았잖아.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누르지도 않았어. 근데 김건우 프로보다 볼륨감이 더 좋다고 이것이. 강경원 선수가 엉덩이 햄스트링이 진짜로 약한 거고 나머지가 거의 완벽한 타입이거든요. 후면 하체, 엉덩이 햄스트링 빼고는 강경원 선수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지. 정말로 이제 고트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현재 미스터 올림피아 투원트 고트는 강경원 선수고 강경원 선수가 이제 11등까지 했던 거고, 모스큘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짤을 봤거든요. 이상하게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좀 김건우 선수 이상한 포즈를 잡아가지고 그 한 포즈 보고 이제 김건우 선수 몸이 되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조리돌림 하려고 만든 짤을 저도 보긴 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좀 사진이 이상하게 나왔어.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 짤이 이제 김건우 프로를 놀리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요게 근데 솔직히 좀 이상하게 나왔잖아. 이거는 김건우 프로가 하체도 안 짰고 상체도 지금 다 안 짰잖아. 이거 사진 하나 보고 이 사람 몸이 이상하다 이러면은 그거는 개소리죠.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비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이거는 강경원 선수가 진짜 존나 좋네. 강경원 선수 존나 좋긴 해요. 모스큘라는 강경원 선수가 진짜 개 좋아. 강경원 선수가 고트는 고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김건우 프로 이거는 준비 안 된 사진이니까 이런 걸로는 비교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 말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투원투의 미래는 김건우, 장성엽 선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향후 성적을 더 기대를 하고 응원을 드리고요. 현재 고트, 대한민국 투원투 보디빌딩 고트는 강경원 선수가 맞다. 강경원 선수가 11등까지 갔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볼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고트는 강경원 선수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